한나라의 운명을 손에 쥔 절대 권력자, 우리는 흔히 왕을 그렇게 기억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왕이 궁궐 안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였다면 어떨까요? 역사에 기록된 한 줄의 진실 뒤에 실은 거대한 음모와 배신이 숨겨져 있었다면 말입니다. 왕의 죽음이 정말 스스로의 선택이었을지 아니면 차갑게 계획된 살인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바로 그 비극의 중심에 섰던 한 어린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왕좌에 머물렀지만 가장 강렬한 슬픔을 남긴 인물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거대하기만 한 궁궐에서 어린 왕은 아직 채 몸에 맞지도 않는 무거운 용포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용상에 앉아 바라보는 조정의 풍경은 경외롭기보다 두려웠고 노련한 신하들이 앞다투어 올리는 정무보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의 향연일 뿐이었죠. 왕의 권위는 텅 빈 옥저처럼 이름뿐이었고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모든 맥락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회한 대신들의 손아귀에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어리고 순진한 얼굴 뒤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할 새로운 권력의 판을 은밀하게 짜기 시작합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듯 조선의 하늘에는 서서히 피비린내 나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을 피바람이 궁궐의 심장부를 덮쳤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국문이 섬뜩한 침묵 속에서 소리 없이 열리고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수많은 병사들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들어왔죠. 그들의 칼끝이 향한 곳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어제까지 왕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던 충신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가장 믿었던 신하들이 짐승처럼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가고 왕을 부르짖는 애타는 절규와 필사적인 저항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무자비한 칼날 아래 힘없이 흩어지며 덧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는 어린 왕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 자신의 백성이라 믿었던 군사들이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는 그 참혹한 현실 앞에서 그저 무력하게 떨고만 있었죠. 권력을 향한 서슬퍼런 야심에 찬 한 남자의 차가운 눈빛이 공포에 질린 왕의 얼굴에 서늘하게 와닿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막 여린 봉우리를 피워내려던 어린 왕의 시대는 그렇게 가장 잔혹하고 비정한 방식으로 뿌리째 뽑히고 만 것입니다. 왕좌는 더 이상 신성한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피 묻은 욕망이 들끓는 위험한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왕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더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용상에서 끌어내려진 왕에게 남은 것은 이제 상왕이라는 허울뿐인 이름과 척박한 유배지에서 견뎌내야 할 혹독한 시간뿐이었습니다. 한때는 만백성의 어버이로 불렸던 존재가 이제는 나라의 가장 외진 곳으로 밀려나 감시와 통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의 유배 생활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화려했던 궁궐의 삶은 아득한 꿈처럼 멀어졌고 거친 음식과 초라한 거처 그리고 뼈를 애는 듯한 고독만이 어린 왕의 곁을 지켰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은 모두 숙청당했고 혈육마저 등을 돌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꺼져가는 불씨 속에서도 여전히 옛 주군을 잊지 못한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어둠 속에서 은밀히 만나 위험천만한 복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폐위된 왕의 비참한 소식을 전해 들으며 이대로 역사의 불의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굳게 다짐했던 겁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절망에 빠져있던 왕에게 한 줄기 희미한 빛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이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충심은 너무나 순수했고 권력의 칼날은 상상 이상으로 차가웠습니다. 복위운동의 실체는 순식간에 발각되었고 관련자들은 역모라는 끔찍한 죄명 아래 모두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습니다. 새로운 왕과 공신들은 이 사건을 빌미로
남아있던 반대 세력의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해버렸죠. 이 비극적인 사건은 폐위된 왕의 운명에 마지막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를 동정하거나 그리워하는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공포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왕을 복위시키려던 시도는 오히려 그의 목을 더욱 강하게 옥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결국 새로운 권력자들에게 폐위된 왕의 존재 그 자체가 거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언제든 또 다른 복위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저 멀리 유배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유배지를 감시하던 관리는 더욱 삼엄한 태세로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옥죄었고 한양에서부터는 불길한 소문들이 바람을 타고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제 왕의 목숨은 그 자신의 의지가 아닌 오직 권력을 쥔 자들의 결정에 달려있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조정의 명을 받고 왔다는 한 금부도사가 조용히 유배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임금의 교지가 아닌 싸늘한 기운이 감도는 사약 한 사발이 들려 있었죠. 공식적인 기록은 병으로 인한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늘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죽음은 더더욱 아니었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위협이 되는 존재를 제거하려는 권력의 속성이 만들어낸 가장 냉혹하고 잔인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린 왕은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강제로 퇴장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권력이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쉽게 짓밟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무서운 증언이 되었습니다. 왕의 죽음을 명하는 자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는 차가운 이성만이 번뜩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유배지의 차가운 방 안에서 어린 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세상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덧없는 권력의 무상함을 곱씹으며 모든 것을 체념했을까요? 그의 마지막 순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가 느꼈을 고독과 절망의 깊이는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왕의 시신은 왕족의 예우는커녕 가장 초라하고 간소한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조차 역모로 몰릴 수 있는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한때 나라의 주인이었던 그의 마지막 길은 너무나도 쓸쓸했습니다. 이렇게 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순수했던 어린 왕의 꿈과 희망은 권력 다툼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산산조각이 났고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승자들의 역사 뒤편의 씁쓸한 진실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변을 일으켜 왕좌를 차지한 세력은 그의 죽음을 역사의 필연이라 포장했습니다. 불안정한 왕권을 바로잡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죽음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의 행간에 숨어있는 진실의 파편들을 맞추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역사의 냉혹한 민낯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죽음은 권력의 정점에 선 존재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신뢰와 정치적 기반 없이는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는 승리한 자들에 의해 쓰이지만 진실은 패배한 자들의 눈물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눈물의 의미를 따라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거대한 비극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합니다. 용상에서 입던 화려한 용포는 벗겨지고 한때 만인지상이었던 그는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세상의 가장 척박한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가 도착한 유배지는 계절의 변화마저 무심하게 느껴지는 절망의 땅이었죠. 그곳에서 왕은 화려했던 궁궐의 기억 대신 사르에는 바람소리와 끝없는 고독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꺼져가는 불씨 속에서도 온기를 간직한 불씨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왕을 향한 충심을 버리지 못한 몇몇 신하들이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의 깃발을 올리려 한 것이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은밀히 뜻을 모으며
폐위된 왕을 다시 용상에 앉히려는 거사를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배지의 어린 왕에게도 이 소식은 가느다란 빗줄기처럼 전해졌을 테고요. 그러나 새로운 권력의 눈과 귀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서늘한 곳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결국 보기를 꿈꾸던 그들의 계획은 채 꽃을 피우기도 전에 발각되고 말았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왕을 위했던 마지막 충신들은 역모의 이름 아래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반란이 진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배된 왕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그리고 그를 세상과 이어주던 마지막 연결고리가 잔인하게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제 그는 그 누구의 기대도 원망도 받지 않는 그저 살아있는 과거의 망령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은 깨달았습니다. 폐위된 왕이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언젠가 터질지 모를 화약고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에게는 이제 아무런 힘도 그를 따르는 세력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에 흠집을 내는 가시와도 같았던 겁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어린 왕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공식적인 발표였죠. 기록에는 그가 폐위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짧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실의 전부였을까요? 문제는 그 죽음이 너무나도 시기적절했다는 점입니다. 복위운동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직후 새로운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완벽하게 굳히기 원했던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난 일이었죠. 역사는 종종 승리한 자들의 필요에 의해 재단되고는 합니다. 차가운 방 안에서 홀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어린 왕의 눈에는 과연 무엇이 비쳤을까요? 그가 느꼈을 공포와 절망, 그리고 배신감의 깊이는 우리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마저 도구로 취급했던 시대의 냉혹함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 뒤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은 그래서 더욱 비통하게 다가옵니다. 그의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 유배지로 보내진 서늘한 눈빛의 사신, 그리고 그가 남겼다는 유서의 진위 여부 등 수많은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이죠. 왕의 시신은 국장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초라하게 묻혔습니다. 마치 그의 존재 자체를 역사의 페이지에서 서둘러 지워버리려는 듯 보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때 나라의 주인이었던 존재의 마지막이 얼마나 무력하고 비참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한 어린 왕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병이나 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비정함도 마다하지 않았던 권력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괴물이었던 셈입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가장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적 암살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게 한때는 만인지상이었던 왕은 차가운 방 한구석에서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쓰러져 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듯 보였죠. 조정에서는 그가 깊은 상심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했지만 그 공식적인 발표 뒤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문점들이 짙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진실의 전부였을까요? 문제는 폐위된 왕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권력자들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는 점입니다. 그가 살아 숨쉬는 한 보기를 꾀하는 세력은 언제든 다시 생겨날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들에게는 전직 왕의 존재를 역사의 기록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의 생명은 더 이상 한 인간의 것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정치적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가 죽기 며칠 전 한양에서 급파된 금부도사가 유배지를 다녀갔다고 전해집니다. 과연 그는 왕명을 전하러 온 사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비정한 임무를 수행하러 온 집행인이었을까요? 그날 밤 유배지의 수산한 공기 속에서 어떤 밀담이 오고 갔는지,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그저 짙은 어둠과 침묵 속에 묻혀버렸을 뿐이죠. 놀랍게도 그의 죽음 이후 시신은 왕의 예우는커녕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 절차조차 없이 서둘러 수습된 그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광을 따르던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지 똑똑히 보라는 살아남은 자들을 향한 서늘하고도 무자비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권력의 칼날이 얼마나 냉혹할 수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었죠. 왕의 비극적인 죽음 소식이 한양에 전해졌을 때 새로운 권력을 쥔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의 기색 대신 안도와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식적인 애도 기간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의 행동 어디에서도 진심 어린 추모의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권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사라졌다는 안도감이 궁궐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그 순간 한 어린 왕의 생명과 맞바꾼 권력의 잔치는 비로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이 권력 유지라는 대회 아래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역사는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